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대한민국 법제상 복수국적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론할 그 제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국적 선택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12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적자가 국적 선택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그중에 제일 절대 다수는 출생과 더불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의 자녀로서 미 합중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뭐 국적이 서로 다른 부모로부터 출생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출생과 더불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제 절대 다수고, 소수는 이제 혼인, 입양, 인지, 수반 취득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한 사람, 즉 이제 저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 보유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적 선택 의무를 가지게 돼서 나중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국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 국적 선택은 이제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은 이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또 기간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모가 유학생으로 가거나 회사 주재원으로 가가지고선 거기 있는 동안에 출생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 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후, 이처럼 병역 의무가 해제된 후에만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역 의무를 해제하지 않고는, 해제가 되기 전에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외국에서 영주하는 사람의 자녀를 포함해서 병역 의무를 가진 모든 사람, 즉 외국에서 영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병역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 미국에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하고는 연고가 거의 없는 그런 재외 국민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국적 이탈을 안 하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이제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징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병역 준비역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뭐 신체 검사 받아야 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해에 3개월 여유를 둬요. 그러니까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병역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실제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걸 이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그런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약칭을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족하다는 것이 이제 2010년 국적법 개정의 결과로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가지겠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2010년 국적법 개정 전에 이제 국적법의 규정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서 포기 안 해도 된다. 즉 포기를 하는 대신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족하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한편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적 선택 명령을 바라게 되고 그 명령을 받게 되면은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하려는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2010년 국적법 개정 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국적이 자동 상실됐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근데 이제 이 법 개정에 의해서 국적 선택 명령이라는 것을 하고 그 명령을 받으면은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그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가 없고 그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적 선택 제도고 특히 이제 출생으로 인해서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귀화 또는 국적 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의 의무가 있다. 이 포기는 1년 내에 해야 하고 1년 내에 그 포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이 혼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라고 하기보다는 혼인 귀화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귀화자, 특별 공로자와 우수인재, 그 다음에 국적 회복하는 해외 입양인, 국적 회복하는 65세 이상의 영주 귀국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자, 자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 국적의 포기를 대신할 수 있다. 즉 영구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201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귀화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서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렇게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은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가지고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알지 못하니까 사실상 복수 국적자로 행세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적발이 되게 되죠. 우리 한 유명 가수 유승준이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로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국정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선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여론에 던져준 그러한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그냥 거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승준 씨가 굉장히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승준 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승준 씨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승준 씨가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 유승준 씨는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건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무슨 복수 국적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 국적이 병역 면탈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 배경이다, 이런 식으로 복수 국적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에 이 유승준 씨가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승준 씨는 복수 국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단일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대한민국이 가로막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병역 의무를 면한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복수 국적자로서 병역 면탈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도 대한민국 이 국적법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자동적으로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군대를 자기가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니까 군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범죄자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손쉽게 그러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니까 손쉽게 대한민국의 대인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복수 국적을 계속 용인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범죄자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또 처벌하기에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복수 국적이 오히려 그 주권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복수 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처럼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법은 국적 이탈을 해외에 주소를 둔 복수 국적자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적 이탈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헌법상의 권리냐? 뭐 헌법상의 권리는 맞습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나의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자유, 어떤 헌법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다 이렇게 봤는데 소수 의견은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이동해서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지 국적 이탈의 자유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며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헌법상의 권리인데 헌법상의 권리라고 해서 다 제한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제한을 하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 제한의 일환으로서 무국적을 초래하는 국적 이탈 제한하고 또 국내 거주자의 국적 이탈을 금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적법의 입장인 것이죠. 자, 아까 복수 국적자라도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후에는 병역 의무 해제 전까지 국적 이탈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단지 그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 번도 대한민국에 와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출생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 재미교포의 아들들이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그 좀 민감한 그런 비밀을 다루는 그런 직책에 임명이 된다든가 또 공직에 진출을 해가지고선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애가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가지고선 이처럼 강력한 국적 이탈 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헌법 그 소원이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비한국계 미국인과 또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거의 뭐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임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 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 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 대한민국과의 연고가 매우 희박한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뭐 미국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연고가 거의 없이 그냥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를 지나서 아무 그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병역 의무 해제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국적자가, 그럼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장애가 생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을 그런 직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 미합중국 시민 중에는 복수국적자가 매우 많고 그래서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미합중국 국적을 우선시한다. 미합중국에 더 충성한다라는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복수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스스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면은 있지만은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편 그러면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자를 뭐 국가 안보라든가 그런 어떤 민감한 비밀을 다루는 업무에 그러면 임용을 하고 있느냐? 한국도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또 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이런 그 법령에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직무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한 단락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